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상의 기술, 대인관계 기술에 있어서 라테르 효과, 라벨 효과와 예스의 법칙을 중개업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느 상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도 분명히 전자제품의 매니저와 어떤 가격에 관한 협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의 기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업의 성과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효과는 레테르 효과, 라벨 효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레테르, 레르, 문자, 편지 그런 뜻이죠, 그죠? 레테르, 이거는 불어 발음 같습니다. 자, 레테르라 하는 것은 딱지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레테르가 딱지를 붙인 사람은 그 레테르, 딱지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라벨을 그 사람에게 붙임으로써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그 사람으로부터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면은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좋으십니다. 이런 내용은 일단 칭찬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인상이 좋다는 이런 레테르, 라벨을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차후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이렇게 거기에 붙은 레벨과 같은 그런 효과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이 좋다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인상을 써가면서 어떤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험한 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잘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첫인사로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면 처음 뵙는데 너무 친절한 분 같습니다. 이런 레테르를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뵀는데 정말 친절하신 분 같습니다. 하는 이러한 레테르는 몇 마디 나눈 후에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레테르는 상대방이 순순히 그 붙인 딱지대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레테르는 물론 우리 중개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러한 레테르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그런 협상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왔었을 때 참 통 크신 분 같습니다 라든지 인상이 좋으십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부유해 보이신다든지 아니면은 온갖 좋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협상을 가격을 또 각박하게 이렇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깎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어머니가 줄곧 이렇게 역시 너는 머리가 좋아 이렇게 아니면 참 착하네 하고 그런 어떤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그런 레테르를 딱 붙여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정말 착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딱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그말리온 효과, 자아성적 예언도 이러한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발휘되어지죠, 그죠? 자아성적 예언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체가 현실이든 현실이 아니든 인간이 간절하게 바라고 믿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역시 피그말리온 효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아, 사장님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하고 어떻습니까? 중개업자가 이제 들어오신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손님이 그런 레테르를 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흠상궂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상 좋으신데요. 아니면은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은 정말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레테르를 떼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서 그 레테르를 딱 붙여 놓으면은 훨씬 어떻습니까?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대인관계의 어떤 스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다음은 예스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의 법칙은 상대방이 네라는 대답이 연달아 나오면은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게 예스의 법칙입니다. 이 예스의 법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협상을 할 때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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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나오면은 no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지요.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인간의 심리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es 했다가 no로 하면은 상대방이 혹시 나를 줏대없고 의지없는 인간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계속 일관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제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스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no라고 말하기 힘든 분위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버릇처럼 yes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도 셀즈맨이 이렇게 고객을 방문해서 처음부터 본론으로 이 제품 사주세요 얼마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 비즈니스맨이겠죠. 그죠?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은 몇 마디 대화, 예스가 나올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스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스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당연히 예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연달아 던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날씨가 아주 좋지요 하면은 보니까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라는 대답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주로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yes라는 대답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앞에 날씨가 화창한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yes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연달아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yes라는 어떤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Powell's 테크닉이 있죠. 그죠? 사면초가 기술입니다. 사면초가 기술은 역시 yes의 법칙을 설명드리는 건데 사면초가 기술은 4개의 벽으로 상대를 둘러싸여서 상대방을 빠져나오게 못하게 만든다는 게 사면초가 기술입니다. 그럼 이 사면초가 기술은
4번 이상 yes를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no라는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물론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거절하기가 훨씬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개업에서 이렇게 매수인이나 매도인 손님이 왔을 때 중개업자가 처음부터 어떤 물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어떻습니까? 고객의 관심사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과 연계된 내용, 뭐 연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고객들과 어떤 충분한 어느 정도 초반에 처음 만났을 때는 yes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유도를 몇 번 해놓고 어떻습니까? 다음에 물건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개업자도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런 yes의 법칙은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여성분하고 부산에 사는 남성분하고 처음 이렇게 선을 봤습니다. 그렇게 처음 데이트할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남성분이 대전에 올라가서 첫 만남을 가졌겠죠. 그죠? 그 후에 이 남성분이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전에 올라가니까 사실 조금 힘들고 뭐 아는 데도 없고 해서 데이트를 좀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 여성분을 혹시 부산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내려오게 해서 데이트를 할 수 없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그 여성에게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이 남성분이 대뜸 저번 주말에 만났던 뭐 남성입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대전 말고 부산에서 한번 만날까요? 하면 그 여성분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뭐 바쁘다든지 아니면 부산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든지 단번에 어떻습니까? 거절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성분은 이 yes의 법칙을 활용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만난 뭐 아무개입니다. 하면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데이트했던 남성을 기억하죠. 그죠? 그럼 yes를 한번 받았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하는 그 장소가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핵심 장소 부분은 나중으로 돌리고 그럼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습니까? 이 여성분도 남성분에게 약간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yes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두 번 yes를 받았죠. 그러면 주말에 만나서 우리 뭐 자동차로 뭐 드라이브나 한번 갈까요?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성분이 좋죠. 그죠? 그럼 또 yes입니다. 그죠? 그럼 드라이브 후에 어떻습니까? 맛있는 어떤 제가 잘 아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시간 되시겠습니까? 가면은 또 yes죠. 그죠? 그러면 이미 yes를 4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2번 더, 3번 더, 뭐 6, 7번 yes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그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은 제가 뭐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모로 막 이렇게 뭐 힘든 점이 많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부산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은 처음부터 부산에 내려오면은 그 여성분이 어떻습니까? 단번에 노라고 했는데 이렇게 데이트 신청이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뭐 단번에 어떻습니까? yes라는 대답이 부산까지 오겠다는 yes라는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올지라도 여성이 쉽게 no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이미 만나려고 약속을 이렇게 다 잡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그 여성분은 앞에 yes 하고 뒤에 no 하고
조금 이미 그 약속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어떤 장소가 부산이냐 대전이냐 이것보다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한 7, 80% 이상은 뭐 충분히 부산으로 여성분이 내려오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스의 법칙이나 앞서 말씀드린 라테르, 라벨 효과나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중개업이나 여러 비즈니스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법이고 또 협상의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협상의 기술 중에서 라테르 효과와 예스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강의가 마음에 드신 분은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